(12월 15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주였죠.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낙폭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4,1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4,100선을 좀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중 고점이 4,123포인트였고요. 결국 종가는 4,1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IT 투톱이 오늘장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주 어떻게 이어지는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21포인트, 일중 저점에서 출발해서 오늘 일중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38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들 확인이 됐는데 코스닥도 흐름 괜찮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현물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9,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도 4,8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코스피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팔자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외국인들 오늘 매도세가 강했지만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4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하단을 방어해 줬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더 컸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3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2차 전지주들 리레이팅을 이어가고 있죠. 이 전기차에서 ESS 그리고 로봇으로 시선이 바뀌면서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한 소식들도 좀 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DI 측에서는 2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수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의 계약을 맺었고요. 공급 시기는 2027년부터 3년간이지만 2조 원, 굉장히 큰 규모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 삼성 SDI 연간 매출로 따져봤을 때 15%를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주 소식이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SK온의 경우에는 국내 ESS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좀 건설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국내에서 이 LFP 관련해서는 SK온의 첫 생산 시설이고요. 원래 기존에는 전기차용 3원 개 배터리 생산 시설로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SK온이 국내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가의 시선은 이제 ESS 그리고 로봇과 같은 비전기차용 수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확대가 결국에는 2차 전지주의 업종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증권 측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주의 흐름을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는 덜 예민하고 반면에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ESS 수요 확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진을 좀 상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요. 역시나 로봇일 것 같은데요. 최근 로봇 시장, 로봇주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뜨겁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보틱스 관련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을 전략 품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AI와 마찬가지로 탈중국화 기조가 이어질 거고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2차 전지주들이 리레이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주의 반등, 이제 시작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 주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2.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머티 1.2%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0.67% 약보합권 확인되고요. 에코프로 1%가량 하락세, 삼성 SDI의 경우에는 1.6%대 내림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앞으로의 전략 이어서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그냥 전망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올해 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가 6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AI에 대한 서버용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범용 D램의 경우에는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시설을 지금 HBM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D램에 계속 생산 증설을 좀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 점유율 가운데 AI 서버용 이 D램, 그러니까 HBM이 5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D램의 생산 증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파이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26년까지 D램에 대한 생산 슬롯도 모두 판매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D램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른 수익성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1.4%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2.9%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흔들렸습니다. 3%가량 조정받았고요. 원익 IPS 3.2%, 또 삼성전자도 오늘 3.7%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지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15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말 이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좀 반등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네, 시장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월요일부터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미국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FOMC 회의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사실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엠밴드나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됐거나 이렇게 주식 시장이 빠지고 할인이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온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멘텀이 나올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명히 또 다른 기회들도 있었겠죠.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그 기회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시장에서 이슈 통해서 어떤 기회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목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 유지.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당연히 호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 전지 시장이 사실 지금 뭐 중국, 미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원자재,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관세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공급망을 조절하는 부분들, 또 공급망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지금 역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어찌됐거나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필수하게 들어가는 또 원자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격들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내 대기업들 최근에 보시면은 이 글로벌 기업 간의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기업이랑 2조 원대 ESS용 배터리 요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벤츠랑 2조 원대 계약을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가격대를 올려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수주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 정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한국형 IRA 법안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모멘텀이 돼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모든 부분이 이 중국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실질적인, 직접적인 그런 수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2차 전지 테마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2차 전지의 반등이 끝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I와 에코프로머티 확인됩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두 종목 관련주로 가져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삼성 SDI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또 3대 배터리 제조사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 최근에 보시면 ESS용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들어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생산 라인을 또 먼저 늘리고 이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미국 기업으로 수주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또 ESS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뭐 이런 리튬 가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사실 이 기업들이 뭐 리튬을 바로 사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고를 쌓아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고에 대한 수익성이 또 다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이런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 삼성 SDI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그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의 이 계열사 중에 하나죠. 특히나 그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서 양극재의 이 핵심 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소재, 원자재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게, 어찌됐거나 에코프로 머티가 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전구체를 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중국 간의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삼성 SDI나 뭐 LG 에너솔루션이나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또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에다가 낙수 효과까지, 추가 수주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중국화에 대한 반사이익, 셀 생산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재 기업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낙수 효과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 SDI와 에코프로머티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삼성 SDI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차트 네. 한번 저희 체크를 해볼까요? 네네. 일단 삼성 SDI를 보시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든지 ESS에 대한 매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캐즘도 해소되면서 반등을 1차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2차적으로 ESS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서 2차적으로 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매수 자리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 매수 자리에서 좀 벗어난 모습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매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에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바로 각형 배터리인데, 바로 이 부분을 삼성 SDI에서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각형 배터리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다가 이 중국산 배터리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값이 싸거나 아니면은 이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가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효율성이 잘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수주가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게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기간적으로 조정이 조금은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30만 원 이하에 사신다면은 여기서부터 매매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충분한 수익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4분기 매출 ESS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같이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주 들어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되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대형 수주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분기 실적이 더 나오게 된다면 아마 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5만 원도 저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만 원 이하에서 접근한다면 35만 원까지 좀 상방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오늘 애프터픽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및 기술 경쟁력 강화, HBM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집중 지원.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이 소부장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장비가 사실 최근에 그 AR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부분들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공정 라인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존 라인에서 또 이 고부가 가치 장비인 HBM 장비를 또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HBM 관련해서도 이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그런 내용 나오면서 사실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딱 때마침 또 관련된 수주 소식 나오면서 이제 HBM4에 대한 양산이 올 연말부터 바로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기대감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를 준비해봤고 결국에는 여기다가 플러스로 또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또 대규모 70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시장이 지금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큰 규모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모멘텀이 나오는 정책적인 재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반도체 내년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정책 모멘텀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관련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원익 IPS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원익 IPS로 오늘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좀 독점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특히나 그 TC 본다라고 해서 HBM용 장비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인 그런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수주 소식이라든지 생산량 늘어나는 부분들, 수요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요 고객사가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나와 있는데 독점적으로 공급을 거의 가져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공시 내용들이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로 이제는 낙수 효과를 받는다거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역시나 SK 하이닉스 향 같이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원익 IPS는 어떤 부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 안에서 핵심적인 이 장비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한미반도체가 후공정이라면은 원익 IPS는 전공정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HBM 쪽에서는 사실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좀 더 보자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후공정 쪽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요 메모리 고객사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기존 라인을 HBM용으로 전부 다 전환하면서 투자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수혜가 계속 나오면서 우상향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또 이 장기 이평선에 터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매수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익 IPS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거의 뭐 비교하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한미 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정과 후공정에서 후공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HBM4에 대한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오늘 2시경쯤에 아마 HBM4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상 샘플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매출 반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4분기 매출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 2분기의 매출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HBM에 대한 부분들 양산까지 플러스 알파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1, 2분기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11만 8천 원 보시면은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지수 빠지고 조정받는다고 해서 쉴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기에 할인을 할 때 매수를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정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한미 반도체로 꼽아주셨고요. 내년 1, 2분기까지 잘 살펴보시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반도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말 산타랠리뿐만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수익 가져가는 전략 궁금하다, 또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들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의 10조 원 규모의 전략 광물 재련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교통상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미국 현지 전략광물 재련소 투자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총 투자금은 약 10조 원 규모고 이 가운데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 방산전략기업 등이 약 2조 원을 직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련소는 전략광물 현지 생산 공급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미국이 고려아연의 현지 생산을 적극 요청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선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이 한미 공급막 협력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과 영풍 MBK 사이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4.87% 상승한 159만 2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마트는 오늘 자회사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해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고 공시했고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신세계푸드 보통주 146만 7,319주를 매수하며 한 주당 4만 8,120원으로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로 이마트는 공개 매수를 통해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하고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상장 폐지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 측은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신세계푸드의 기업 가치를 해소하고 소액주주에게 시장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화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이마트의 주가는 8.76% 상승한 8만 9,4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신세계푸드도 19.2% 오르면서 4만 7,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오일이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내년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올해 4분기 S오일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4,9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886억 원을 72% 웃도는 수치로 전분기 대비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이 2,500억 원 발생하나 정제마진 개선 효과로 4,900억 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분석했고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5,399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94% 웃돌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증권은 현재 정제마진이 13달러 중반이라는 점과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의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정치는 보수적이라며 향후 정제마진 개선 및 파라자일렌 마진 개선을 반영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11% 상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오일의 주가는 5.88% 상승한 8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선박용 산업 케이블 기업 TMC가 코스피 입성 첫날부터 장중 150% 가까이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TMC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 광통신, 원전 등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 업체로 국내 선박용 케이블 기업 가운데 4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케이블을 공급하며 2023년부터는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올해는 텍사스 생산법인까지 설립해 제품 생산에 나서는 등 북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총 567억 원의 공모자금도 미국 법인의 생산 역량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TMC는 지난달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총 2,136개의 기관이 참여해 9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9,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TMC는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0% 넘게 상승한 16,77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는 3.4%가량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투자 주의 종목으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애프터마켓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79%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5.2%가량 상승하면서 178만 1,000원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 넘는 조정 흐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29만 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6%가량 상승했습니다. ABL바이오는 2.8% 급등세 이어가면서 현재 19만 5,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권 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0.57%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자, 매수만 잘해도 주식이 쉬워진다 2탄입니다. 자,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공략주라든지 히든주를 여러분들께 또 드렸고 무료 종목 드렸고 사실 12월 달 지금 드렸던 종목들이 한 종목인가 빼고 전부 다 수익이에요. 목표가 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내가 한 종목이 진짜 맞냐, 여기가 맞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종목의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잘 보고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의 상황,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잘해야 되는 그 종목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차트를 항상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계단을 그려가면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점이 되는 구간들 있죠. 이 구간에서 수급, 거래량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종목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오늘 매수밖에 못하는 상황이거나 내가 물려 있어서 오늘 매수 못하고 내일 매수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종목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 현재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2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의 상황이 어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가 뭘 뜻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양적 완화가 되는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적 완화 언제 했죠? 그렇죠. 바로 코로나 때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돈을 풀었다고요. 장기 국채를 사고 뭐 물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어찌됐거나 자금을 막 부어 넣었다. 어디? 증시 시장으로. 그랬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양적 기축 종료, 미니 양적 완화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저번 주에 이 FOMC 회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알 거 아니야. 왜 빠지는지 알아야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니 양적 완화라고 해서 지금 FOMC 그 연준에서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냥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장기 국채를 매입했다면 지금은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국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금을 유입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은 그러면 좋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빠져요? 라고 물어보실 거야.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단기 국채 금리는 떨어지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갑자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발작이라고 해서 금리가 갑자기 크게 변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시장이 빠지고 있다. 결국엔 그 말이 뭐예요?
어찌됐거나 지금 양적 완화, 미니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지금 들고 나와서 진행하는데 중간에 잠시 뭔가가 잘못이 생긴 거야.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 나온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또 금리가 내려갔고 또 양적 긴축을 가져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관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또 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적으로 내려갔다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정리하면은. 그쵸? 지금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서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2월 1일 날 첨보 드렸는데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목표가 다 달성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자, 차트를 바로 볼게요. 보시면은 매수해야 되는 구간 정확하게 설정해 드렸고 이때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양적 긴축 종료다, 양적 완화된다, 미니 양적 완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말 해도 잘 못 알아듣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가 가장 중요하거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첨보 넘어가서 유진 로봇 12월 8일 일주일 만에 몇 프로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34%. 그리고 그 전에 무료방에서 또 전에 드렸을 때 뭐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34에서 40%까지. 그냥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나버렸어요. 매수해야 되는구만. 보세요. 매수의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일주일 만에 40%가 난다는 거야. 최대까지. 그죠? 쉽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니까. 매수만 잘 가져가도 수익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목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왜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까지 지금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잡자마자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려. 오늘 같은 빠지는 장에도 9%,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해외로 매출, 해외로 수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 나가는 기업들이 왜 유리해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시장 상황, 맞죠? 시장 상황이 어때요? 해외로 매출 나가는 기업들, 해외로 매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 판이 깔려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춘 종목을 잡아야지. 알려드리는데 왜 못 잡고 있냐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종목 물려있다고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주고 일주일, 2주일 만에 바로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공략주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2주, 여기 나온 지 이제 2주,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뭐 지금 나온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또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 물려 있어서 이 종목 못 잡는데? 공략주 저도 못 잡는데? 그러면 그 종목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집중해서 봐야 된다. 공략 종목. 자, 바로 공략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공략 종목은 뭐냐? 바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요 고객사 어디라고요? 자, 보세요. 대규모 공급 소식이 최근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벤츠 쪽으로 2조, 그죠?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는 이 미국 기업으로 또 2조짜리 굉장히 큰 그런 지금 대규모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 이거 나왔다고 해서 안심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주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탈중국,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에. 근데 지금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결국에는 ESS 배터리 쪽 실질적인 매출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차 전지들, 이 소재,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제대로 된 거래량이라든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게다가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이 매출 반영이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공급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LG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공급량을 줄였거든요. 줄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반영되어 있는 차트 모양이다. 자, 차트 모양까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캐즘에 대한 인식으로 가격대가 저렴하다. 자, 요거 기억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 가격대가 거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왜 그러죠? 그렇죠. 바로 전기차 캐즘, 전기차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낙수 효과까지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매출 반영이 아마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 구간 다시는 안 오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이 타이밍, 상황은 이 종목의 상황에 맞춰야지 여러분 상황에 맞추면 안 돼요. 나 내년에 돈이 생겨서 내년에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종목 말고 다음 종목을 잡으셔야 돼요. 요 종목은 이제 놓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매수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나중에 돼서 뭐 55,000원, 58,000원에 사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 기업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이 올해 보시면은 그 10만 톤입니다. 10만 톤.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딱 그 상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하반기쯤에. 근데 아직까지 대규모 수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지금 생산 규모,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생산 능력이 확대된 이 시점에서 대규모 공시, 대규모 수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밑바탕이 되면서 준비된 기업들은 빵빵 치고 간다고. 아까 뭐 T로보틱스 왜 올라갔어요? 그래, 해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버린다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버린다고. 코스모 신소재 준비된 종목이다. 대규모 공시에 대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코스모 신소재 이어서 히든주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자, 히든 종목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이 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히든 종목도 워낙에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말고 또 그 다음 종목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종목 로봇 종목입니다. 로봇 종목. 로봇 종목들은 제가 10종목 나가면 거의 다 수익이 크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규 교육과정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이런 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이 코딩이라든지 AI 뭐 이런 로봇 키트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업에서. 자, 매출 증가 냄새 나죠? 거기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해외 수출 중입니다. 30개국으로. 뭐라 했어요? 그렇죠. 환율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숨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하고 있고 국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 매출이 또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꼭 잡아야 된다. 차트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자, 구간 보이시죠? 딱 말씀 안 드려도 구간만 봐도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히든 종목 참여하려면 엠밴드 또 들어오셔야겠죠? 꼭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 공략주는요, 코스모 신소재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53,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또 히든주도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에 따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히든주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